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표 근처에서의 중력, 이또 보존력입니다. 지표 근처에서의 중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지구 표면 근처입니다. 이제 지구를 이렇게 평평하게 그려야 되겠죠. 자, 물체가 받는 힘은 밑을 향한다. 그리고 크기는 mg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통상 우리가 이 축을 z축으로 잡아가지고 Z 값으로 잡는 거죠. Z 축이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힘의 방향은 지구 중심을 향하죠. 지구 중심은 이제 Z 축의 네거티브 쪽이기 때문에 지표에서 봤을 때 그래서 힘을 이제 표현하면은 마이너스 mg z 햇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지구 표면 근처에서의 중력에 해당되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지표에서 멀어지면 이 식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성립이 안 되죠. 근데 지표 근처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이 물리 문제를 다룰 때는 이 식을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거죠. 이건 상수 힘이죠. 방향은 항상 마이너스 z 햇이 이제 방향이 되고요. 그다음 크기는 mg가 되죠. 그 크기하고 방향을 가지는 이제 그런 힘인데 이 벡터가 3차원 벡터지만 사실은 방향이 항상 이제 이 지구 중심을 향하는 그러니까 땅 쪽을 향하는 그런 이제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이제 중력인데 이게 이제 보존력이죠. 자, 힘이 나오면은 이게 보존력이냐 아니냐를 체크하는 거는 지난 기준이 있었죠. 두 가지 기준 조건이 있죠. 이게 첫째는 위치의 함수냐, 크기하고 방향이 위치가 딱 주어지면 딱 답이 딱 하나 나오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죠. 물론 상수 함수죠. 상수 함수. 어쨌거나 함수입니다. 이건 오케이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적분을 했을 때 인테그럴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주어진 힘을 적분한 요거 이제 바로 힘이 한 1의 양이죠. W. 요 값이 AB는 고정한 상태로 경로를 바꿀 때 이 경로에 무관해야 된다. 이게 경로 무관해야 됩니다. 자, 이 질문에 이제 답을 하려면 직접 계산해야 되는데 사실은 요 힘 자체가요. 요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이미 우리가 보존력이라는 걸 증명한 그 중력 일반적인 중력에서 나왔죠. 그래서 지구에 해당되는 이 라지 M을 이제 원점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원점이라기보다는 한 점에 고정했을 때 그러니까 이 힘이죠. F 중력 이거는 마이너스 G에 라지 M 스몰 m 오버 r 삼성의 r 해시고 요 r 벡터는 m에서 스몰 m을 향하는 벡터죠. 그래서 라지 m을 원점에 둬버리면 바로 스몰 m의 위치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식에다가 이제 요 r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반지름 더하기 높이 이렇게 했죠. 그래서 라지 m 여기 있고요. 스몰 m 여기 있죠. 이 라지 m 물론 지구죠. 그래서 요 높이 요게 바로 이제 글인데 여기 반지름이고요. r이고 요 높이를 h라고 놨고 이제 h가 작을 때 식을 쓴 거죠. h가 이제 r에 비해서 지구 표면 근처라 그랬으니까 h가 더 작은 값이죠. 물론 0보다는 크고요. 이런 경우에는 요 근사 값이 바로 이제 이 식이 됐죠. 근데 이거 자체가 보존력이죠. 그러니까 이 근사식도 당연히 보존력이 됩니다. 보존력을 갖다가 우리가 근사식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일반적으로 항상 성립되는데 근사하면 당연히 그 항상 성립되는 그 성질이 지구 표면에 한정시켰다고 해서 그게 보존력이 안 돼서는 안 되겠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 했듯이 이제 요 힘이 주어졌다고 보고 요 힘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력으로부터 근사식으로 나온 이제 그 과정을 무시해 버리고 이게 무관하냐, 즉 요 두 번째 요걸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답은 당연히 예습니다만은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대로 적분하는 거예요. A에서 B까지 지구 표면에 여기 있다고 보고요. 높이 H를 갖다가 이제 요렇게 요거를 이제 우리가 ZA 요 값을 ZA라 그러고 요 값을 ZB라 그러면 되겠죠. Z 값을. 그다음 XY 값은 막 변합니다. 근데 XY는 뭐 안 적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A 위치는 XA, YA, ZA이고 B 위치는 XB, YB, ZB인데 사실 Z 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Z만 적은 거예요. 자 이제 적분을 합니다. 인테그럴 f.dr에 A에서 B까지 이 경로는 뭐 제가 요즘 소개한 요 경로를 봅시다. 요 경로의 특수성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자고요. 한번 식을 대입해 보면은 저 F 자리에는 마이너스 mg z를 집어넣고요. 그다음 dr은 이제 요 변이 벡터인데 이거는 r 변이 벡터 x x 더하기 y y 더하기 z z r이죠. 그따다가 d를 이제 이렇게 가한 거니까 x 성분은 dx고 y 성분은 dy고 그 다음에 z 성분은 dz가 되죠. 자, 요 f라는 요 벡터하고 dr이라는 요 벡터, 요 dr 벡터하고를 도트로 곱하는 거죠. 도트로 곱한 거를 적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f 점 곱이죠. dr 하면은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하고 z 성분끼리 곱하는데 f는 z 성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xy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fdr 여기 이제 바로 뭡니까? 아주 짧은 거리 이동하는 동안에 힘이 한 1의 양이죠. 그거는 그냥 마이너스 mg 곱하기 dz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경로, 두 경로가 이제 아주 인피니테시멀 할 때는 경로가 아주 이제 짧은데 그 짧은 요 dr 성분 중에 오로지 Z 값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Z 값이 증가하면 DZ가 양의 값이 되죠. 그때는 중력이 한 1의 양은 오히려 네거티브죠. 비트로 잡아당기는데 이동은 위로 하니까 힘의 방향하고 DR의 방향이 반대가 되고 물론 DZ가 이제 음수가 되면 양수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그냥 경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반적인 이제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이제 이거를 대입해 가지고 요 값을 이제 계산하는 거죠. 요 값 이꼬르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dr인데 그게 바로 마이너스 mg의 dz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꼬르 마이너스 mg는 상수니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적분해야죠. 인테그럴 dz예요. 그러니까 1을 z에 대해서 적분한 거죠. a에서 b까지. 다시 말하면 a에서 b까지 가는 과정에 그 z의 값이 조금씩 변하는 거를 쭉 합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건 뭡니까? 마이너스 mg의 z의 a에서 b까지다. 그래서 마이너스 mg의 zb 빼기 za다. 이게 답이에요. 자 이제 답을 딱 써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거는 양 끝점의 z 값에 의해서 중력의 한 1의 양은 물론 지표 근처입니다만은 1의 양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건 뭘 뜻하느냐 이 결과는 중간이죠. 중간 경로의 선택에는 무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성질이죠. 두 번째 성질도 2도 OK가 돼가지고 1도 OK, 2도 OK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는 지구 표면 근처에서의 중력 지표 근처로만 쓰지 맙시다. 마이너스 mg z라고 불리는 거는 이거는 보존력이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존력 우리가 아는
뭐 우리가 아는 게 해봐야 몇 개 안 됩니다만은 가장 간단한 거죠. 지구 표면 근처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식이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요식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리를 빨리 이렇게 알 수 있게 된 거죠. 뉴턴이 이거 정돈하는데 지구 표면 근처에서 중력이 굉장히 복잡한 식이었다면은 아마 발견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뉴턴 시대에 이게 정돈이 됐다는 것은 지구 표면 근처에서의 힘의 형태가 비교적 간단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느냐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중력이 지구 표면 근처에서의 중력이 보존력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자 이제 뭐 하면 되겠습니까? 보존력인 걸 알았으면 즉시 할 행동은 요 보존력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구해봐라. 그럼 U의 중력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거는 이제 R에 의존하고요. 그럼 마이너스 인테그를 어떤 기준점에서 R이라는 위치까지 바로 F.dr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요건 방금 했지 않습니까? 요건 뭡니까? 요 R 요거는 X, Y, Z를 세 성분으로 취하는 값이죠. 뭡니까? 마이너스 1 앞에 곱해주고 기준점의 Z값, Z 기준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방금 찾은 거 요식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괄호 열고 마이너스 mg 하고 그 다음에 Z 끝점은 바로 Z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기준점은 Z 기준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두 개가 없어지고요. mgz 빼기 mgz 기준이 된다. 근데 이 기준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포텐셜 에너지의 제로 포인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Z가 Z 기준일 때는 제로가 되는데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점을 어디로 잡느냐? 바로 땅 표면으로 잡아주는 게 편합니다. 편리한 선택이 뭐냐? Z 기준의 선택은 바로 Z 기준을 0으로 잡는 거예요. 그 표면에서 땅 표면에서 H가 0인 지점이죠. 거기서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좀 식이 간단하죠. 그러면 U의 지표 근처 중력이죠. 요거는 X, Y, Z에 일반적으로 의존한다고 알고 있는데 요 지표 근처에서 중력 경우에는 이 값은 오로지 Z에만 의존하고 답은 mgz다. Z가 결국 H에 해당되는 거죠. 물체의 높이죠. Z 이꼬르 제로가 바로 이제 땅 표면 그 원점을 갖다가 땅 표면에 잡아준 거죠.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부 말이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미 우리가 일반적인 F 중력, 일반적인 중력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G에 라지 M, 스몰 m 오버 R 삼성의 R인데 요것이 보존력이기 때문에 요것에 관련된 U 일반 중력, 지표 중력이 아니라 요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납니까? 마이너스 G에 라지 M, 스몰 m 오버 R이었죠. 그리고 요건 기준을 어디에 택했습니까? 기준은 무한대로 택했죠. 근데 기준을 무한대로 택하지 않으면은 이 뒤에다가 기준점에 해당되는 상수를 하나 대주면 됩니다. 바로 이 R0를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R0는 기준점입니다. 기준. 거의 뭡니까? 이게 라지엠 여기 있고요. 아니요, 이렇게 크게 그릴 필요가 없죠. 라지엠이 있고 원점에 있고요. 스몰 m이 있을 때 여기 이제 R이죠. 요 거리가 여기 원점이죠. 이 원점. 그럼 R0 어디인가 찍어준 거죠. 기준점 어디인가 찍어줬단 말이죠. 그 기준점이 이제 R0가 되는 거죠. 이 거리가. 예, 다시 말하면 요 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잡아준 거죠. 근데 통상 편리한 선택은 뭐라 그랬습니까? R0를 무한대로 잡는다. 그러면은 요 뒤에 부분이 없어지가 식이 깨끗해지죠.
자, 근데 이제 자연스러운 질문은 요 식에다가 그냥 R 이게 뭡니까? 라지 R이 더하기 H가 되겠죠? 이제 지구 표면 근처니까 그 원점에서 물체까지 거리가 바로 반지름 더하기 높이 아닙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H는 아주 작은 값이고 R는 크다고 보면은 U의 일반 중력 값은 일반 중력은 마이너스 G large M small m over R2 더하기 H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준점에 해당되는 거죠. 기준점은 막 이렇게 G large M small m R0를 그대로 놔둡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는 이제 R2에 비해서 H가 아주 작은 값이란 말이에요. R2에 비해서 H가 아주 작은 값이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요 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요런 공식 압니까? 1 over R2 더하기 H는 H가 0일 때 값 1 over R2 요것만 써도 되는데 이것만 쓰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 표면 근처에서는 요 앞에 거 요거 참고로 뒤에 거는 그냥 단순한 상수입니다. 요거는 단순한 상수고요. 앞에는 이제 H가 바로 Z에 해당되는 거죠. H가 바로 Z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표면에 좌표를 잡을 때 그걸 잡아준 원점을 갖다가 이제 옮겨주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H를 Z로 바꾸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H를 그대로 썼어요. 근데 요 1 over R2 더하기 H를 그냥 1 over R2로 쓰면은 이것도 상수가 돼버리죠. 첫 번째도. 그럼 상수 더하기 상수 해가지고 U가 상수가 되면은 힘이 0이 돼버리죠. 기억납니까? 힘은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패단을 없애는 방법은 이건 너무 그냥 상수만 쓰지 말고 넥스트 항을 하나 더 써주는 거예요. H가 0일 때 값하고 H가 이제 리니어 H에 비례하는 값. 그게 바로 이런 거 있죠. F의 X 이꼬르 F의 제로 더하기 X 곱하기 F 프라임 제로 이런 공식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뭡니까? 2분의 X 제곱의 F 더블 프라임 제로 이렇게 쭉 나가는데 나머지 뒤에 거는 무시하고 요게 일반적인 식인데 요 두 개만 취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 over 이제 fx가 이거죠 바로. 봅시다. 그러니까 fx 이꼬르 1 over x인데 x 더하기 h분의 1은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예, 이거 이제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합시다. fx를 1 over r 더하기 x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f0 더하기 x의 f 프라임 제로 요 뒤에 거는 다 무시해버리고 요 두 개만 딱 취해봅시다. x가 작은 값이니까 제곱 삼성 무시한다는 얘기죠. 자, 이거 f0는 뭡니까? x에 제로 대입하면 1 over r이죠. 그 다음 x 곱하기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0 대입하는 거죠. 자,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over r 더하기 x의 제곱이 되죠. 여기다가 x를 0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면은 요거 이꼬르 1 over r 마이너스 x가 되고요. 1 over r 제곱이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렇죠? 제로 대입하니까. 여기에 말하자면 f 프라임 x인데 그따다가 제로를 대입해야지. 제로를 대입하면 1 over r 제곱 해가지고 마이너스 붙여준 거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 식이 뭐냐면은 요 r이 r2니까 요 두 번째 텀은 마이너스 h의 1 over r2 제곱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사식을 이용하면은 지표 근처에서의 요 포텐셜 에너지 U의
이제 근사식이죠. 근사식. 일반적인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요건 이제 H 함수인데 H를 나중에 Z로 바꾸면 됩니다. 이꼬르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앞에 게 이제 바로 요거죠. 마이너스 G 라지 M 스몰 m 곱하기 1 오버 RE 더하기 H 요건데 요거는 이제 여기 됐으니까 큰 괄호 열고 1 오버 RE 마이너스 H의 1 오버 RE 제곱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이거로 그따다가 참 요 뒤에 이게 상수 있죠. 더하기 G의 라지 M 스몰 m 오버 R 제로가 있죠. 자, 이거 정돈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하고 곱해가지고 H가 되고 G의 라지 M 스몰 m 오버 RE 제곱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하기 G 라지 M 스몰 m에 괄호 열고 1 오버 R 제로 마이너스 1 오버 RE가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지표 근처에서의 이제 이 중력의 포텐셜 에너지를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나오는 H는 그대로 써주고요. 이제 H는 뒤에 써주고 요 값이 바로 스몰 g죠. 그래서 mgh가 됩니다. 첫 번째 항이. 그리고 뒤에는 이제 R0로 우리가 선택을 하기를 바로 R2로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럼 뒤에 거는 0이 됩니다. 단 요구할 때 우리가 뭐 했느냐? R0의 기준점을 지표로 잡아준 거예요. 그럼 지표니까 바로 R0는 뭡니까? 중심에서 지표까지 그리니까 바로 R2가 되죠. 요 함을 해가지고 요 두 번째 항이 제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요 스몰 g라는 거는 기억납니까? 라지 g의 m 오버 r 제곱, re 제곱. 여기 바로 g였죠. 그래서 mgh가 되고요. 이제는 h를 z란 좌표로 써주긴 했죠. 그래서 따라서 일반적인 공식으로부터 근사식을 한 값도 요 z XY에는 의존 안 하니까 Z에만 의존하는데 값이 mg, Z가 된다가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한 거가 똑같죠. 여기 구한 거 어디 있습니까? 여기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사식으로 일반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의 근사식을 써도 같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소개하고요. 다만 이제 통상 요거 일반적인 중력 요거 쓸 때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은 R0를 무한대로 잡았었죠. 여기 통상이죠. 통상. 그런데 이제 지표 근처에 다룰 때는 이 무한대로 잡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지표 Z가 0 또는 H 높이가 0인 그 위치를 갖다가 기준점으로 잡아주는 게 편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표 근처에서의 여기까지 이제 정렬을 재면 지표 근처에서의 이 중력은 mg의 마이너스 z고 요것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 중절 하나 쓸까요? 요거는 mg z다. 요걸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이제 하나의 테크닉이 생긴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는요. 아주 간단한 거. 자, 지표에서 높이가 h가 되는 위치에 이제 스몰 m이란 여기 이제 높이는 h입니다. 높이는 h고요. 가만히 떨어뜨립니다. 그럼 t 이꼬르 제로일 때 초기 조건이 뭐냐? 초기 조건이 가만히 떨어뜨리니까 xy 값은 뭐 필요 없겠죠. 이걸 z축으로 잡습니다. z축 상에 z축 요거 원점이고요. 높이가 h 되는 위치에 물체 m을 가만히 떨어뜨리니까 초기에 z의 제로 값은 초기 값입니다. 제로 값은 h가 되고요. 그 다음 그때 z 도트 속도는 0이죠. 가만히 놨으니까 여기 초기 조건입니다. 초기 조건이. 자, 이때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요 땅에 떨어지기 직전 이 이제 바닥에서의 떨어지고 가만 정지하면 0이 돼 버리고요. 그 정지하기 전 바로 떨어지기 직전에 바닥에서의 속력이 뭐냐?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지난번에는 운동 방정식을 직접 풀었죠. 운동 방정식 풀어도 뭐 쉽게 답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 필요 없이 요 시스템, 요 이제 M의 작용하는 힘이 뭐냐? 작용 힘이 이거는 F 중력밖에 없다 이거죠. 중력. 지표 근처에서 중력. 그럼 이거는 보존력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보존력일 때는 총 역학적 에너지 E라고 썼죠.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죠. 바로 U 중이죠. 여기 이 값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요 값이 보존됨.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왜냐? 총 힘이 중력인데 이게 보존력이니까. 그러니까 초기의 값이 얼마입니까? 이게 초기는 V는 0이었고요. 요건 mgz죠. z인데 z 초기는 h라 그랬죠. 그래서 더하기 mgz인데 z 값이 h니까 mgh가 되고요. 이제 끝으로 말기 떨어지기 직전 그때는 V는 모르죠. 2분의 1 mv 파이널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모르는 값이에요. 그거 제곱이죠. 그게 운동 에너지고 그 다음 위치 에너지는 mg0죠. 그 위치에 바닥에서의 z값은 0이니까 곱하기 0이니까 이 0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똑같다는 게 바로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따라서 mgh는 2분의 1 mv 파이널 제곱이다. m은 약분대가 없어지고요. 따라서 v 파이널은 루트 2gh다.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운동 방정식을 풀어서 답을 찾아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자, 두 번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두 번째 예는요. 어떤 거냐 하면은 비탈면이 비탈면. 요런 비탈면에 요 각도는 세타에 딱 주어져 있어. 경사각. 여기에 이제 물체 M을 딱 놓는 거예요. 이건 뭐 일반 물리, 기초 물리학에서 다룬 문제입니다만은 그래도 뭐 좋은 하나의 이그젬플이기 때문에 자, 이 높이는 H라 그럽시다. 자, 근데 M이 이제 미끄러집니다. 예, 세타를 충분히 각도를 크다고 이제 보고요. 세타 각도가 작으면 이제 마찰력 때문에 정지 마찰력 때문에 이제 꼼짝도 안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은 M에 작용하는 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M에 작용하는 힘 쭉 미끄러져 가지고 이 밑에 내려오는데 밑에 내려올 요 위치에서의 V 파이널이 뭐냐 이게 질문입니다. 자, 아까하고 비슷한 질문이죠. 자, 근데 힘이 불행하게도 여기서는 중력만 있는 게 아니죠. 첫 번째는 F 중력이 있죠. 중력은 밑을 향하죠. 그 다음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면이 물체를 받치는 수직 강력이 있죠. N, 보통 N, 수직 강력이 더 벡터입니다. 요거는 수직 강력. 그러고 운동 마찰력이 있습니다. F 운동 마찰력.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중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F 중은 mg의 마이너스 z 햇. 지구를 향하는 거죠. 그다음 수직 강력은 어떻게 되느냐? 수직 강력. 기초 물리학 시간에 배웠는데. 자,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고 운동 마찰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마찰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은 요거는 그냥 막 기초 물리학에서 배웠으니까 요거는 요 크기는 요 n 하는 거 있죠. 요 n 수직 강력의 절대값. 수직 강력은 벡터니까 방향이 있고요.
아직 지금 뭔지는 모릅니다만 곧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n 그 절대값에다가 바로 운동마찰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mu k 운동마찰 개수. 일반 물리에서 배운 거예요. 이 물체 m하고 이 면하고가 얼마나 이제 접착이 돼 있느냐 하는 정도가 바로 수직 강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따다가 이제 개수죠. 운동마찰 개수만 곱해주면은 크기가 나옵니다. 방향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죠.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운동 방향이 동쪽이면은 운동마찰력의 방향은 서쪽이 되고 남쪽이면 북쪽이 되고 앞으로 운동하고 있으면 운동마찰력은 뒤로 작용하죠. 정반대 쪽이다. 자, 그 두 가지가 알 수 있는. 문제는 이제 수직 강력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요, 요렇게 해가지고 물체를 놔두고 요거를 중력을 먼저 이렇게 그리보면 요 크기는 mg죠. mg라는 중력이 이제 지구를 향하니까 이 Z축 방향이죠. 네가티브 Z 방향. 근데 이 힘을 두 개를 분해하면은 하나는 밑으로 향하는 힘이고요. 하나는 수직으로 눌리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력을 여기 중력인데 두 개로 분해하면은 요 경사면 따라 내려가게 하는 힘 여기 바로 요 각도가 세타입니까? 그래서 여기 바로 mg sin 세타죠. mg sin 세타만큼의 힘은 경사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mg 코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거. 요거는 이 면에 수직으로 밑으로 눌리는 힘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바로 정확하게 요 힘을 갖다가 요 점선을 한 요 힘에 해당되는 거를 정확하게 이제 이게 잡아주는 거죠. 요게 이제 n입니다. n. 그래서 n 요의 크기는 mg 코사인 세타가 돼가지고 중력을 분해한 두 개 중에 수직 방향을 상쇄시켜 주는 거죠. 거리가 똑같아요. 거리가. 이 크기는 이거고 방향은 n의 방향은 수직 방향, 면의 수직입니다. 그 면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면의 바깥쪽이죠. 바깥쪽 이렇게 주어진다. 그래서 모든 힘 이제 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총 힘은 어떻게 되느냐? F 총. F 총은요. 사실은 중력하고 수직 강력 중에 수직 강력이 없어지고 F 중 더하기 normal force 수직 강력 더하기 운동마찰력인데 근데 요 두 개 합이 바로 mg sin 세타의 경사면 따라 내려가죠. 경사면 방향을 막 이렇게 적읍시다. 하고 이제 운동마찰력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이제 뭐였습니까? 초기에 가만히 높이 h 되는 위치에 가만히 놓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려가 가지고 저기 경사면 따라 이제 가 가지고 마지막 요 바닥에 딱 닿을 그 순간에 속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여기에 물체에 작용하는 총힘을 가만 봤더니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배운 요 중력 물론 지표 근처에서의 중력입니다만은 요거는 보존력이지만 나머지 두 개는 보존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법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립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배운 식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됐을까 기억납니까? 이 운동 에너지 더하기 지금 보존력은 중력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에너지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이 중력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 mgz죠. 요겁니다. 요거는 카이네틱 에너지, 요거는 U 중력, 지표 근처에서의 중력이죠. 근데 이게 보존이 안 돼요. 그래서 E의 말기 빼기 E의 초기 요것이 0이 돼야 되겠죠. 보존이 되면. 근데 보존이 안 되니까 이게 바로 뭐냐?
비보존력이 한 1의 양이다. 비보. 여기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초에서 말까지 가는 과정에 비보존력이 한 1의 양이다. 자,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운동의 에너지는 2분의 1 mv 파이널 제곱이고, 그다음 말 위치에서의 z 값은 0이죠. 그게 뒤에 건 0이에요. 이 초는 뭡니까? 이 초는 v는 0이고 대신에 mg의 z 값은 h죠. h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빼기 이 초 하면은 2분의 1, 요 식의 좌변이죠. 요 식의 좌변 이꼬르 2분의 1 mv 파이널 제곱 빼기 mgh가 되죠. 자, 이제 우변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이제 우변력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변에 해당되는 요 과정에서의 비보존력이 한 1의 양은 뭐냐? 이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WN에 의한 1의 양하고 두 번째는 W 운동 마찰력에 의한 1의 양, 두 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제 WN은 뭐냐면은 인테그럴 초에서 말까지 경로는 이제 이건 뭐 직선 경로죠. 경로는 주어졌고 노멀 포스하고 요 DR을 이렇게 덧 프로덕트 해가지고 이제 적분해 주는 거죠. 근데 요거는 0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 N 방향하고 DR 방향, DR은 바로 변이 벡터죠. 순간순간 변이 벡터는 항상 경사면 따라 움직이죠. 경사면에 평행하죠. 그에 반해서 이거는 수직이죠. 이건 면의 수직입니다. 이건 면 평행이죠.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이 도트로 하면 이게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거는 0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고, 하지만 운동마찰력 때문에 생기는 거는 인테그럴 f의 운마 도트 dr 해가지고 이거 적분해 주는 거죠. 초에서 말까지. 자, 운동마찰력 크기는 얼마나 그랬습니까? 인테그럴 초에서 말까지 크기는 바로 n하고 똑같아 그랬죠. 뮤k 곱하기 뮤k 곱하기 n이 뭡니까? n이 mg 코사인 세타였죠. 방향은 운동 방향이 바로 이 경사면 따라 내려오는 거니까 이 운동 마찰력 방향은 경사면 뒤로 가는 거죠.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 단위 벡터가 됩니다. 위쪽 단위 벡터하고 dr 방향하고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자, 이 계산해서 이 부분은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죠. 뮤 k mg 코사인 세타는 밖으로 나가고요. 자, 근데 요 두 개가 사실은 어떻습니까? 방향이 서로 반대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냥 경사면 따라 내려가는 그냥 뒤에서 해주면 됩니다. 경사면 따라. 그래서 요 거리를 마이너스는 밖으로 빼고요. 경사면 따라서의 거리니까 바로 뭡니까? 요 높이는 h고 경사각이 세타니까 h 오버 사인 되겠죠. 여기 바로 경사 길이입니다. 경사 길이. 이게 다예요. 이게 마이너스 값이죠. 그래서 운동 마찰력은 오히려 이 시스템이 일을 해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일을 빼가는 거죠.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우변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따라서 2분의 1 mvf의 제곱 마이너스 mgh는 마이너스 뮤k mg 코사인 세타 h 오버 사인 세타다. 이런 식이 나오고요. 자, m은 다 이렇게 약분되고 없어지죠. 그래서 2분의 vf 제곱 이꼬르 gh 빼기 뮤k 코사인 세타 오버 사인 세타의 GH가 되죠. GH다. 따라서 VF 제곱은 2GH의 괄호 열고 1 빼기 사인 세타분의 뮤K 코사인 세타다. 따라서 VF는 루트 2GH의 오버 사인 세타를 밑에 써주고 위에다가 뮤 K
코사인 세타. 이래서 좀 이게 아니죠. 실수했네요. 어떻게 됩니까? EGH를 앞에 써주고 사인 세타 빼기 뮤 K 코사인 세타다. 요겁니다. 그렇죠? 자, 재밌는 사실은 만약에 운동마찰력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뮤 K가 0이면 바로 운동마찰력이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F 운마가 0입니다. 그러면 V 파이널은 루트 EGH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경사면이든 아니면 바로 이 수직 낙하든 이 바닥에서 속력은 똑같아요. 루트 EGH가 됩니다. 근데 뮤 K가 이제 0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값이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이 파이널 속력이 조금 줄죠. 루트 EGH보다. 참고로 요 이제 관로한 양 참고로 사인 세타 빼기 뮤 K 코사인 세타는 0보다 큽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운동이 일어납니다. 요게 만족 안 되면은 정지마찰력이 작용해가지고 초기의 값을 가만히 유지하게 되죠. 이건 뭐 기초 물리학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뭐 그건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표 근처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 또 보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직접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요 이제 T 운동 에너지 그다음에 U라고 불리는 거 요거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죠. 에너지. 그다음에 W 요건 W는 1이죠. 요 세 개 단위가 다 똑같습니다. 요 W1의 단위를 우리가 뭘로 배웠습니까? 뉴턴에다가 또 거리를 곱해가 뉴턴 미터, 즉 주울이죠. 그래서 T하고 U는 당연하죠. U는 바로 이 W하고 식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2하고 똑같은데 요 T의 단위는요. 요거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킬로그램에다가 v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죠. 요거 해보면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에다가 미터를 한 번 더 곱한 거죠. 요게 뉴턴이죠. 그래서 뉴턴 미터가 돼가지고 줄입니다. 줄이에요. 물론 이제 CGS 단위는 에르거 그걸 쓰면 되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일 모두 다 단위가 동일한 줄 또는 에르거를 쓴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